안녕하세요. 찬사제입니다. 오늘은 건강주유소 6교시 수업으로 미트콘드리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미트콘드리아는 우리 세포 속에서 존재하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최고 기초 기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트콘드리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주유소에서 수업 내용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은 동영상을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다시 돌려서 보시면은 이해가 많이 되실 겁니다. 제가 최대한 이해가 쉽도록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앞으로도 건강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이해가 최대한 쉽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6교시 수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트콘드리아는 우리 몸의 세포에 존재하며 우리 육체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에너지 발전소입니다. 우리 전기발전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에너지 발전소입니다. 생명과학 분야에서 세포 호흡 과정에서 배우는 학습 내용이에요.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입니다. 우선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은 학습을 하기 전에 간략하게 미트콘드리아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먹게 되는 음식은요, 식도를 통해서 위장과 소장에서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영양소로 흡수하게 됩니다. 흡수된 영양소는 혈관을 통합니다. 혈관으로 이동된 영양소와 산소는 혈액을 통하여 우리 몸의 전체의 60조에서 100조 개 정도 되는 세포에 구석구석 전달해 줍니다. 세포 속에 전달된 영양소와 산소는 세포 속에 있는 미트콘드리아에서 영양소와 산소를 산화, 환원을 반복하면서 ATP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ATP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간단하게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영상 뒤편에 미트콘드리아에 대해서 ATP 생성 과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 미트콘드리아 수가 몇 개나 존재할까요? 미트콘드리아가 세포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의 전체 세포 수가 60조에서 100조 개입니다. 곱하기 한 개 세포에 존재하는 미트콘드리아 수는 100개에서 3000개래요. 그래서 최소 6000조 이상, 최대 1경 이상입니다. 1경이면은 100조의 10배입니다. 우리 몸에서 에너지 소모가 최고 많이 발생하는 뇌세포와 근육세포, 뇌세포와 근육세포에서 미트콘드리아가 최고 많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미트콘드리아의 구조와 크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진처럼 세포 한 개 한 개가 이렇게 뭉치면은 세포 조직이 되거든요. 이 세포 조직이 피부세포도 될 수 있고 안에 위장, 소장, 십이지장, 대장, 세포도 될 수 있고요. 머릿속에 뇌세포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세포 구조는 세포 한 개의 크기가 30마이크로예요. 0.03mm입니다. 아주 작습니다. 바늘 끝보다 작아요. 그리고 세포 둘레에 세포막이 있고 가운데에 핵이 있습니다. 핵 속에 DNA가 있습니다. 지금 땅콩처럼 보이는 게 미트콘드리아거든요. 이 한 개 세포 속에 미트콘드리아가 100개에서 3000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미트콘드리아 크기가 길이가 4마이크로예요. 4마이크로면은 0.004mm입니다. 그리고 폭은 0.8마이크로, 미리로 환산하면은 공이 3개 붙어요. 0.0008mm입니다. 아주 작아요. 세포 한 개가 바늘 끝이니까 미트콘드리아는 현미경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게 일반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미트콘드리아의 구조는 겉에 둘러있는 외막, 바깥외, 외막이 있고 안에 내막이 있습니다. 외막과 내막 사이에 막 사이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막 안에 시퍼런 물처럼 있잖아요. 이 물처럼 보이는 게 기질입니다. 미트콘드리아에서 ATP 에너지를 우리 몸에서 어떻게 소비하나요? 우리가 보면은 육체 노동, 격렬한 체육 운동만이 ATP 에너지를 소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내용이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장기 활동 있잖아요. 심장, 폐, 혈액순환, 내 생각, 이 모든 활동들이 ATP 에너지를 필요해서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ATP 에너지를 생성하고 소비하면서 생명을 유지한다는 말이 이 부분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면은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에너지, 아미노신, 3인산 에너지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 내부에 보면은 기질이 있다고 했잖아요. 기질 안에 TCA 회로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세포에서 흡수된 영양소와 효소를 TCA 회로에서 NADH, FADH 조효소로 생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NADH, FADH는 조효소는 우리 몸에서 쓸 수가 없는 에너지래요. 바로 쓸 수가 없답니다. 이 에너지를 우리 몸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로 바꿔주려고 하면은 ATP 에너지로 변환을 해줘야지 우리 몸에서 바로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ATP 에너지를 변환해주는 곳이 지금 그림 확대해 있잖아요. 그림 보인 것처럼 전자전달계의 역할입니다. 전자전달계의 구성을 보면은 내막과 막 사이 공간 안에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박혀 있는 게 1번에서 4번까지가 전자전달 효소 복합체예요. 그리고 전자운반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ATP 합성 효소입니다. 이 세 개 구성에 통해서 ATP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ATP 에너지 생성 과정에서 이해가 쉽도록 용어 이해하기입니다. 산화는 분자 원자가 산소를 얻거나 수소 전자를 잃는 것, 환원은 분자 원자가 산소를 잃거나 수소 전자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NADH하고 FADH는 효소 반응을 도와주는 조효소입니다. 이게 보조 효소란 얘기예요. 보조 효소로서 우리 몸에서 바로 쓸 수 없는 에너지 자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전달계는 우리 몸에서 바로 쓸 수 없는 NADH, FADH 에너지를 우리 몸에서 바로 쓸 수 있는 ATP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TP 에너지 생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쉽도록 그림으로 다시 한번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밖에 있는 막이 외막입니다. 외막. 그리고 안에 내막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내막입니다. 내막과 외막, 그러니까요, 색깔로 표현해 볼게요. 이 빨간색 부분이 내막과 외막의 막 사이 공간입니다. 막 사이 공간. 막과 외막과 내막 사이의 공간이라는 얘기예요. 막 사이 공간입니다. 그러면은 이 파란색 있는 부분이, 요 파란색 다 칠할게요. 이 파란색 부분이 기질입니다. 기질. 이 기질 안에 세포에서 들어온 영양소가 투입이 됩니다. 흡수가 돼요. 영양소하고 산소가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기질 안에는 TCA 히로가 있다고 합니다. TCA 히로. 이 기질 안에 TCA 히로가 있다고 합니다. 이 TCA 회로가 뇌에서 생성되는 물질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NADH, FADH라고 합니다. NADH가 그냥 NADH가 아니에요. NADH가 NAD하고 플러스 전자 두 개하고 플러스 수소 양성자가 합쳐져 가지고 NADH가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FADH도 FAD하고 플러스 전자 2개, 자유전자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전자 2개, 그리고 똑같이 수소 양성자가 결합된 겁니다. NAD는 영어 약자예요. 니코틴, 아미드, 아네딘, 니쿨렐레이트 우티드. 영어 이름이 엄청 길어요. 그리고 FAD는 플라빈, 아네딘, 다이누클레오타이드 라고 이렇게 합니다. 영어 이름 중에서 최고 긴 이름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다시 지우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미트콘드리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내막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자 전달계는 어디에 있냐 하면은 이 내막과 내막 사이에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세트 많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한 세트 이렇게 존재합니다. 계속 이 라인을 타고 이렇게 존재합니다. 존재해서 요 한 쌍 있잖아요. 한 쌍을 현미경으로 한번 꺼내서 보겠습니다. 현미경으로 꺼내서 보면은 제가 다시 그림 그릴게요. 그림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외막입니다. 외막. 그리고 내막. 내막은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예. 이거는 내막입니다. 전자 전달 요소 복합체가 4개 있다고 했습니다. 4개. 하나, 전자 전달 효소 복합체가 우리 번호로 붙어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해서 이렇게 전자 전달 복합체가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고 요 빨간색은 ATP 합성 효소입니다. 그러면은 앞전에 동영상에서 이 자체가 TCA 헤로라고 했잖아요. TCA 헤로에서 만들어낸 조효소들이 NADH하고 FADH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쪽 기질 안에는 이 효소들이 많은 거예요. 엄청 많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먼저 NADH에서 NADH는 뭐라겠어요? 아까요. NAD 플러스 전자 2개, 그 다음에 양성자, 수소 양성자가 한 개 있다겠죠. 이렇게 해서 이 기질 안에서 분해가 되면서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서 이 전자 있잖아요. 전자가 일로 통과합니다. 바깥으로 이제 통과하면서 전자 2개는 일로 나가고 양성자가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양성자는 바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오고 전자는 옆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전자 이동계요. 이동하고 NAD는 빠져 못 나갑니다. 이렇게 분해돼서 NAD만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FADH 있죠. FADH도 FAD 전자 2개 플러스 양성자잖아요. HDH도 이렇게 분해되면서 빠져나와서 FAD가 되고 전자 2개는 옆으로 이동합니다. 전자 2개가 이동합니다. 그리고 양성자가 다시 빠져나갑니다. 막사의 공간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NADH하고 FADH가 복합체 1번, 2번, 3번, 4번식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서 이 전자는 옆으로 점프 하는 겁니다. 점프. 그래서 전자 이동계예요. 전자가 이동한 데 가서 전자 이동계입니다. 그러면은 이 막사이 공간에는 수소 양성자가 많아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많아지고, 이 마지막에는 이 양성자가 많기 때문에 이 ATP 합성 호수로 이렇게 통과해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ATP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전자는 이렇게 빠져나와서 산소하고 결합되면서 물로 환원되는 거예요. H2O로 환원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ATP 에너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NADH하고 FADH가 분해되면서 전자 두 개는 점프해서 산소와 만나서 이 H2O 물로 환원되고요. 나머지는 수소이온은 이쪽으로 다 통과해요. 통과해서 막사이 공간에 있다가, 막사이 공간에 이제 농도가 짚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ATP 합성 요소로 빠져나오면서 ATP 에너지가 생성되는 겁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전자 이동계가 이렇게 점프 한다고 해서 이 세트가 전자 이동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우리 몸속에서 미토콘드리아 전자 전달계에서 NADH하고 FADH가 막사이 공간으로 빠져나가면서 전자는 이동하고 다시 수소 양성자는 빠져나와서 ATP 에너지를 만든다고 간단하게 알고 있으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학습 내용은 생명과학 세포호흡에서 유튜브에 학습 내용이 많습니다. 다양하게 많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유튜브에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전자 전달계에서 ATP 에너지를 생성하면서 이렇게 독성이 강한 CO2 이산화탄소와 활성산소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H2O 물도 만들어지고요, 열 에너지도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활성산소가 세포의 근접 부위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원인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활성산소를 없애주거나 활성산소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하 및 장애 발생 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현상들이 많은데요, 먼저 5가지만 살펴볼게요. 첫째, 많이 먹고 영양소를 잘 챙겨 먹어도 항상 무기력하고 만성 피로에 시달린다. 둘째, 살이 잘 빠지지 않는다. 셋째, 갑상선 기능 저하, 빈혈, 호흡기 질환, 신경계 질환, 치매입니다. 네 번째, 청소년 성장 저하, 근육 약화, 학습 능력 저하. 마지막 5번째는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가 심하게 진행되면은 세포가 손상되면서 세포사까지, 세포가 죽는 것까지 초래하는 위험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강도 높은 운동보다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3회 이상 30분씩 하기 아주 좋다고 합니다. 유산소 운동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약간 숨차고 약간 땀이 흐르는 느낌의 유산소 운동이 좋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운동은 근육 내의 미토콘드리아 개수를 대폭 늘려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운동은 금물입니다. 과도한 운동 시에 분비되는 젖산이라는 피로물질이 바로 독소 성질을 띠고 있어서 노화를 촉진하고, 과도한 적산 분비는 세포 성장 단백질과 만나면은 암을 키우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가끔씩 주위에 지인하고 친구분들 보시면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야, 너는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하는데 운동 안 하는 나보다 그렇게 아픈 데가 많냐? 그런 말 저도 몇 번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나온 말 같아요. 두 번째는 간헐적인 단식 및 칼로리를 제한하는 절식하기입니다. 칼로리가 적어지면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성할 때 발생하는 산소 이용량과 산화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가 활성될 때 느낌이 있잖아요. 그 느낌은 배가 약간 출출한 상태가 미토콘드리아가 활성될 때 느낌이라고 합니다. 우리 옛날에 보면은 아궁이에 불 많이 피워봤잖아요. 아궁이에 불이 안 피운다고 막 나무를 계속 이렇게 집어넣고 틈도 없이 집어넣으면 불이 더 꺼지잖아요. 그럴 때는 나무를 한두 개를 더 빼서 산소가 이제 들어가게끔 해서 불이 붙는 것을 많이 봤잖아요. 그런 원리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세포 에너지 생성 과정에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해 준다입니다. 비타민 B군 있잖아요. 비타민 B1, B2, B3, B5 이런 식으로 비타민 B군이 있고요. 다음에 황산화 작용으로 도와주는 비타민 C하고 E, 다음에 코엔자임 Q10, 알파리포산, 카르니틴, 마그네슘 하고 구리, 망간, 아연, 철분, 인, 미네랄 등이 있습니다. 이런 항산화제하고 미네랄 이런 부분이 앞전에 접지이론에서 활성산소에 나왔잖아요. 다 이 건강에 다 연관되고 카테고리가 같이 연결된 영양소입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시 검사 방법은 있나요?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소변 유기산 검사법입니다. 소변 유기산 검사법은 기능의학에 들어가는 분야라고 합니다. 소변 유기산 검사는 일반 종합검진에서 실시하는 소변 검사하고 내용이 틀리다고 합니다. 더 세밀하고 더 자세하게 분석한 게 소변 유기산 검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소변 유기산 검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변 유기산 검사는 첫째, 모든 질병의 전 단계에서 에너지 대사가 잘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질병의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목적이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 결과에 따라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미세 영양 결핍 상태라든지 독성 물질 상태, 아니면 장내 세균과 증식 상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간, 장, 뇌 건강에 따른 대사산물의 균형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사기능이란 섭취한 영양물질을 몸 안에서 분해하고 합성하여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고 그 밖의 물질은 몸 밖으로 배출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즉, 잘 먹고 잘 싸면은 건강하다 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말인 듯 합니다. 넷째는 가격은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돼서 2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검사 항목이 추가되는 것에 따라서 약간의 검사 비용이 추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는 검사를 실시하고 3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소변 유기산 검사는 많은 질병에서 질병의 원인을 찾고자 많이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몸이 안 좋고 컨디션이 나쁠 때도 소변 유기산 검사를 많이 한다고 하네요.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학습 내용은 어떠셨나요? 건강주요소는 100세 시대에 건강에 필요한 알찬 정보를 저와 함께 학습하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제가 1교시 내용부터 맨발 걷기 믿음을 강조했잖아요. 그 믿음은 자기 스스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생기는 것입니다. 남들이 좋다 해서 따라하는 좋은 행동들은 효능을 한 배로 느낀다면은 믿음을 가지시면은 효능이 2배, 3배로 커지는 현상입니다. 그게 바로 긍정 효과입니다. 비싼 보약도 억지로 먹거나 뭐 효과나 있겠어? 라고 느끼면서 먹게 되는 보약은 단순 보약이 물밖에 안 되는 물질일 뿐입니다. 다시 강조드리면은 우리 몸은 자유전자의 집합체로서 아주 정밀한 구조의 전자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맨발 걷기 접지 이론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항목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올리는 15분짜리 영상은요, 잠깐 지나가는 영상으로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시청자와 구독자층을 위해서 진심으로 일주일 동안 투자하여 만든 영상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그러면은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찬사제였습니다.